유저진 유학공항이 인력 부족으로 수백 편의 항공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퀸즈 LRC 전철역에서 10대 소년이 칼에 찔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업 투명성법에 따라 기업주들은 반드시 기업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북창동 순두부의 BCD가 퀸즈 점포 이전을 둘러싸고 랜로드와 $10,000,000 소송전에 휩싸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단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추수감사절 연휴의 여행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유저진 유학공항이 인력 부족으로 수백 편의 항공편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유학공항은 인력 부족 문제로 평균 지연 시간이 95분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땡스기빙을 앞두고 공항 이용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지난주 주말부터 지연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통안전국은 오늘과 내일 예상 이동인구가 280만 명에 달해 가장 붐비는 날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오는 월요일까지 TSA는 1,800만 명의 승객들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미 자동차협회는 약 8천만 명의 사람들이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 이는 전년 대비 170만 명, 2019년 대비 200만 명이 증가한 수치라고 전했습니다. 어제 오후 퀸즈 전철역에서 15세 소년이 칼에 찔리는 사고가 발생, 경찰이 수색 중에 있습니다. 사건은 어제 오후 12시 33분경 롱아일랜드 시티의 코트 스트릿 23번 스트릿 전철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맨해튼 방향 M 열차에 탑승 중이었고 15세 또래 소년과 말다툼 끝에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후 달아나 경찰이 수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일 맨해튼 그랜드 센트럴 42번 스트릿에서는 80세 남성이 선로로 떠밀려 부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오후 4시 30분경 7번 전철 북단행 열차를 타려는 중 용의자와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용의자는 피해자를 선로 쪽으로 밀어 넘어뜨렸고 피해자는 떨어지며 엉덩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안정적인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이후에도 전철역에 남아 열차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23일 감시 카메라 영상에 담긴 용의자의 인상 차기를 공개했습니다. 용의자는 6피트 3인치, 210파운드의 건장한 체격의 남성으로 검정 스웨셔츠와 갈색 모자, 검정 헤드폰을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기업 투명성법이 새로 시행됨에 따라 소기업 업주들은 반드시 기업 투명성 보고서를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미등록 시 하루 최대 벌금 $500가 부과됩니다. 기업 투명성법은 중소기업들이 금융범죄단속국에 기업 실소유주를 보고하도록 신설된 규정입니다. 이 법은 자금 세탁, 사기, 세금 회피 등 각종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 소유권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주들은 내년 1월 1일까지 기업 실소유주를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은 아직도 많은 한인 사업주들이 이 규정에 대해 인지를 못하고 있다며 내달 4일 플러싱 사무실에서 한국어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이게 법적인 절차다 보니까 저희가 대신 등록을 해드릴 수는 없고요. 대신에 뭐 등록하는 과정에서 좀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오피스에 내방하시면 저희 직원들이 등록 절차를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오는 12월 4일에 저희 페더레이션 사무실에서 한국어로 이 법에 대해서 세미나를 또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분들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CTA 대상 기업은 미국 내 설립 또는 등록된 법인, 유한 책임회사 및 유사한 법인 등으로 직접적인 규제 감독을 받지 않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실소유주의 개념은 기업 전체 지분의 2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소상인 분들이 나는 콜포레이션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LLC들도 다 포함이 되고요. 미국 안에서 for profit activity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CTA에 따르면 미보고 시 하루 최대 $500의 벌금이 미등록 기간에 합산돼 부과되며 고의로 부정확한 정보를 제출한 사실이 적발됐을 경우 최대 $10,000의 벌금 및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의로 잘못 정보를 제공했거나 아니면은 뭔가를 숨기려고 일부러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연방정부가 판단한 경우에는 이 civil penalty 더해서 최대 $10,000의 벌금과 2년 이하의 징역형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리 알고 빨리 등록을 하시길 권고드리고 있어요.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은 해당 규정과 관련해 내달 4일 오후 3시 30분 세미나와 더불어 등록 문의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북창동 순두부로 유명한 BCD가 퀸즈 베이사이드점을 이전하려다 $10,000,000 상당의 소송전에 휘말렸습니다. BCD가 설립한 법인인 207 노던은 지난 9월 27일 뉴욕주 퀸즈 카운티 지방법원에 207-07 노던 블러바드 부동산의 랜로드인 LF 테리니 부동산을 상대로 $1,055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CD 측은 또 랜로드가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일방적으로 임대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가처분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BCD 측은 소송장에서 랜로드 승인을 받아 2023년 3월 기존 테넌트의 임대계약을 승계했지만 랜로드의 행포로 17개월 이상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1,055만 배상하고 임대 권리를 인정하라고 주장했습니다. BCD 측은 지난 2023년 3월 임대료와 재산세 등 매달 $46,000 정도를 지불하고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전 테넌트에게 임대계약 승계 비용으로 $155만, 랜로드에게 렌트비로 $80만, 공사비로 $130만 등 이미 투자한 비용만 $382만여 달러에 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랜로드 측은 지난 21일 BCD 측이 랜로드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 등 구제 조치를 완료하지 않았으므로 랜로드는 임대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랜로드 측은 BCD가 지난해 11월 랜로드 승인 없이 불법으로 공사를 했고 랜로드의 원상복구 요구도 이행하지 않았다. 랜로드의 피해가 $387만 6천 달하며 지난 9월 6일에도 30일 내 피해를 복구하지 않을 경우 임대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랜로드 측은 BCD 측의 기존 소송 제기와는 별개로 11월 21일 퀸즈 카운티 지방법원에 이태로 씨 등 BCD 오너 일가 3명을 대상으로 $387만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CD는 퀸즈 베이사이드의 옛 대동 연회장 자리에 오픈, 큰 인기를 끌었으나 임대계약 만료로 문을 닫았고 미국 식당 베란다 측으로부터 207-07 임대계약을 승계, 이전을 추진했지만 랜로드와의 갈등으로 약 2년째 오픈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5개 식당 영업이 영구적으로 허용됩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어제 이달 30일 마감하기로 한 5개 영업 허용 조치를 영구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당초 뉴저지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 2021년 2월부터 시작된 식당 5개 영업 허용이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머피 주지사의 서명에 따라 식당 5개 영업이 영구적으로 가능해진 겁니다. 이에 따라 뉴저지 소재 식당이나 술집, 양조장 등은 인도나 도로변, 주차장 등의 텐트나 천막, 우산, 식탁, 의자 등 각종 비품 설치를 통한 5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현재 뉴저지주 주류국의 임시 허가를 받은 식당이라면 매년 갱신 가능한 영구 허가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지난 4년간 식당 5개 영업은 사업주와 고객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매우 성공적인 조치임이 입증됐다며 이번 법안으로 식당업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경제 각교 인선 마무리와 동시에 실제로 초강경 관세 정책을 전격 발표, 관세 공약이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음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불법 이민과 마약 문제 등과 관련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 미국의 3대 수입국에 대한 전면적 고율 관세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SNS에 올린 글에서 내년 1월 20일 취임 당일 중국에 대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각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 부과 대상은 해당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이며 관세 부과 기간은 미국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 및 마약 밀반입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라고 못 박았습니다.
특히 이날 관세 부과를 예고한 3개국은 미국의 3대 교역국이며 캐나다는 미국의 우방 중 우방이어서 아무리 미국과 가까워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 같은 구상은 관세를 단순한 무역 적자 해소 등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 대한 해결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중 관세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이며 해외 기업에 보조금을 주지 않고 관세만 이용하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한편 베센트 재무장관 후보자도 지난 15일 폭스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관세는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달성하는 데 유용한 도구다. 동맹국에 대한 국방비 분담금 증액, 해외 시장 개방, 불법 이민 차단, 펜타닐 등 마약 밀수 단속 등에서 관세가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3대 교역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미국 자동차 산업 등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과 동시에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 생산에서 이들 국가로부터 여러 차례 부품이 오가며 그때마다 관세가 부과되면 차량 가격이 급상승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멕시코를 우회 수출 기지로 삼고 있으며 지금도 멕시코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나 트럼프의 관세 추가 부과로 멕시코와 자동차 업체들이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구 전기차 업체 비아디의 멕시코 공장 추진이 트럼프의 통상 정책을 시험하고 멕시코 정부가 트럼프 정부와 충돌을 감행할지를 점검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비아디는 멕시코의 전기차 공장을 설립, 미국을 공략한다는 전략으로 지난해부터 부지를 물색하고 있으나 멕시코가 우회 수출 기지로서의 관세상 혜택을 잃게 된다면 멕시코 투자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멕시코 정부 역시 트럼프가 강경한 정책을 추진하자 해외 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규제 완화, 수출입 인허가 혜택 등을 걷어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멕시코 생산 차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200% 부과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사실상 수출 금지 효과를 낳게 됩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무역 관세 전쟁에 있어서 승자는 없다. 중국이 마약 퇴치 노력이 부족했다는 트럼프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15일 자신에 대한 자산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던 뉴욕 남부 연방지검장 인선을 발표, 사실상 검사장을 허수아비로 만들자 남부지검장이 결국 스스로 사표를 냈습니다. 데미안 윌리엄스 뉴욕 남부 연방검사장은 오늘 12월 13일부로 연방검사장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윌리엄스 검사장에 의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윌리엄스 검사장이 조기 사임한 것은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한 뒤 지난 15일 일찌감치 제이 클레이튼 전 증권거래위 위원장을 뉴욕 남부 연방검사장에 지명할 것이라고 발표, 데미안 윌리엄스 검사장을 허수아비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검찰이 바이든 대통령의 손발이 돼서 정적들을 정치적인 의도로 기소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정치검찰이 데미안 윌리엄스라고 공격했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뇌물수수 혐의 기소 역시 윌리엄스가 아담스 뉴욕시장을 질투한 데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아담스 시장에게 자신의 변호사를 소개해주기도 했었습니다. 어제 데미안 윌리엄스 검사장의 사임 발표 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측은 정말 오늘은 아담스 시장에게 있어 너무나 좋은 날이다. 그는 웃고 있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 검사장이 사퇴한다고 해서 아담스 뉴욕시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며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산 조작 의혹 등 트럼프 및 트럼프 재단 등에 대한 뉴욕 남부 연방검찰의 수사는 모두 중단됩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기밀문서 유출 등을 수사해온 잭 스미스 특검은 어제 이 사건에 대한 기소를 전격 취하했고 연방법원이 이를 수용,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수백만 명의 비만 체중 미국인들에게 고가의 인기 비만 치료제를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로 제공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통해 위고비나 오젬픽 등 고가의 비만 치료제를 제공하는 새 규정을 26일 발표했습니다. 위고비나 오젬픽은 그간 1주 단위로 주사를 맞았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약으로 불릴 만큼 살 빼는 효과가 컸습니다. 연방보험체제로 들어오면 보험 수급자들은 큰 혜택을 보지만 10년 동안 350억 달러 정도를 연방 세금이 보조해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한 새 규정은 내년 1월 20일 들어서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반대하지 않아야 제대로 실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체중 감량약을 노골적으로 반대해온 만큼 바이든 행정부의 새 규정을 단숨에 무효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매년 추수감사절 대형 퍼레이드를 주최하는 메이시스 백화점의 직원 한 명이 3년 동안 1억 5천여 달러 규모의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이시스는 25일 3분기 잠정 실적을 공개하면서 정식 실적 보고서 발표를 당초 예정했던 오늘에서 다음 달 11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메이시스는 택배 배송 관련 비용 계정을 담당하는 한 회계 담당 직원이 2021년 4분기부터 최근까지 총 1억 5,400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의도적으로 기재 누락한 사실이 발견됐다고 연기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회사가 이를 인지한 시점은 이달 초였습니다. 메이시스는 해당 직원이 현재 근무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회계 부정을 일으킨 구체적 동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원의 연루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회사는 덧붙였습니다. 메이시스는 이번 회계 오류 사태가 회사 유동성 관리나 납품업체 대금 지급 등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메이시스는 이달 잠정 실적 발표에서 3분기 중 매출이 47억 4천만 달러로 전기 대비 2.4%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능력보다 충성심 위주 내각 인선에 나서면서 일부 측근이 장관 희망자들에게 매달 3에서 4만 달러를 달라고 하는 등 매관 매직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당선인의 법률 사령탑이며 최근 내각 인선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 충돌설이 나돌았던 보리스 앱스타인이 매관 매직 혐의로 트럼프 캠프에 조사를 받았고 일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당선인이 앱스타인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고 이 조사에서 앱스타인이 장관이 되려는 사람들로부터 금품 수수를 시도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앱스타인은 최근 치열한 경쟁 끝에 재무장관에 지명된 스캇 베슨트에게 장관직을 미끼로 돈을 받으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앱스타인은 지난 2월 베슨트가 재무장관 자리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자신이 재무장관에 청구해주겠다며 매달 3에서 4만 달러를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베슨트가 운영하는 헤지펀드 키스웨어 그룹이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라고 요구했고 베슨트는 최대 실세인 앱스타인의 미움을 사지 않기 위해 요구에 응하는 듯 하다가 이를 모두 거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베슨트가 지난 14일 앱스타인에게 전화를 걸어 나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앱스타인은 당신이 장관이 되기 위해 나를 고용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에게 컨설팅을 받으면 장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 트럼프 캠프 조사 결과입니다. 또 앱스타인은 한 방위 사업체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때까지 매달 10만 달러를 컨설팅 비용으로 지불하라고 요구했고 방산업체는 이를 거절했지만 보복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제를 조사한 캠프 관계자들은 앱스타인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권고를 문서로 작성, 트럼프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년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각 주의 주의회 의원 중 여성 비율이 3분의 1에 달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커스대 미국 여성정치센터는 11월 주의회 선거 결과 내년에 임기를 시작하는 여성 의원이 최소 2,450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체 주의회 의원 정수의 33.2%에 달하는 것이며 역대 최다 기록인 올해 2,431명보다 더 늘어난 겁니다. 또 주의회 공화당 여성 의원 수도 최소 851명으로 올해 815명보다 늘어나 역시 사상 최다 기록을 갱신하게 됩니다. 특히 50개 주 중 19개 주에서 여성 의원 수가 증가했으며 뉴멕시코주와 콜로라도주는 사상 처음으로 여성 의원이 남성 의원을 앞질렀습니다. 또 네바다주는 지난 2018년 여성 의원이 남성 의원을 앞선 데 이어 내년에는 여성 의원 비율이 61%로 남성 의원의 1.5배에 달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역시 여성 의원이 내년에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서 여성 5위로 변하게 됩니다. 미국 여성정치센터는 내년에 여성 주의원이 사상 최다 기록을 세우지만 전체적인 증가세는 미미하며 특히 공화당 여성 주의원은 민주당보다 절대적으로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도약하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ers, Experts, Neighbors 뱅크 오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CBS 방송은 24일 여론조사 업체 유고브와 함께 지난 19일에서 22일 미국 성인 약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59%가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 작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추수감사절 당일인 28일 뉴욕시 전철은 일요일 스케줄로 운영될 예정이며 오전 시간대 맨해튼 42스트릿 셔틀 전철과 1번 전철이 증편 운행될 예정입니다. 또 맨해튼 82스트릿 ACD 전철역은 메이시스 퍼레이드로 인해 승객이 붐빌 것으로 예상돼 오전 4시부터 11시까지는 무정차 운영합니다. 뉴욕주에서 형사상 간통죄가 공식적으로 폐지됐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이런 문제는 사법 시스템이 아닌 개인이 처리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일간 더 타임스는 트럼프 당선인이 미군 내 복무 중인 현역 트랜스젠더 군인들을 의병 전역시킬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기 행정부에서는 트랜스젠더 입대만을 막았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이미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들까지 군에서 추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 천연가스에서 가스를 공급받는 뉴저지 일부 지역에서는 가스 요금이 약 16% 오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 달에 100섬을 쓰는 가정의 월 평균 가스 요금은 약 175달러로 이전보다 약 24달러 인상됩니다.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에 따라 미국에서 퇴출 수순을 밟고 있는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최고 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실세를 보상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게 사실상 구명을 위한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의회 연차 총회가 열린 캐나다에서 나토에 반대하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가 열린 가운데 캐나다 총리가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 앞자리에서 춤을 춰 논란이 일었습니다. 선풍적 인기를 끈 비만 치료제 위고비, 오젬픽 등이 5명 중 1명에게는 체중 감량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은 내일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2도, 최저 기온은 42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57분, 해 지는 시간은 4시 30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2024년) 강원도 특별자치도 우수 농특산물 홍보 판매전이 11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11일간 뉴욕 한양마트에서 진행됩니다. 봉편총 감자 수제비 가루, 메밀 부침가루, 메밀라면, 대관령 눈말 황태 양념구이, 100% 한국산 고춧가루, 쌀 조청, 목련 어묵의 매콤 오징어 어묵바, 참기름과 들기름, 웰빙식품의 명가 강원도 양양 서강농협에서 100% 한국산 천연재료로 만든 국물팩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뉴욕 한양마트를 방문해서 맛도 좋고 건강에 좋은 강원도의 먹거리를 만나보세요. 이상으로 11월 26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